네, 너도 나도 용산 윤 대통령에게 만나자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 서울법대 검사 출신 부담? 어떤 얘기일까요? 자, 지금 용산 개편 관련된 총리 개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식 정리해 드릴 텐데, 자, 먼저 제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바라는 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는 족족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종식의 형식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 3년은 너무 길다는 것. 예,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통령실 답변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덧붙이기를 뭐라고 덧붙였냐면, 예, 다음 장 CG 주시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투리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국정 파트너 아닌 피해자로 본 거다. 이래서 안 만나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음 발언은요.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했고 그래서 승리를 했냐?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다. 자, 꼴잡과 얍실하다는 얘기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네. 단호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조국 대표가 이번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12석의 당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는데 지금 그 기세와 말하자면 의욕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안 만나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조국 대표의 뇌피셜일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분명히 KBS에 대담해서 밝힌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단독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면은 그럼 여당 대표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한번 하는 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단독으로 만난다는 거는 그거는 영수회담이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의 현안들을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다. 오히려 두 사람이 따로 만난다면은 무슨 음모론도 제기가 될 수 있고 이게 무슨 배경이냐라고 의혹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조국 대표가 지금 굉장히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서 뭘 느끼냐면은 조국 대표의 조급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제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가 그 확정 판결이 나면은 물론 그 뭐 1심으로 파기환송될 수도 있지만 만일 거기에서 형이 확정되면은 바로 그 길로 영어의 모임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마 대표직도 그만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니까 그 전에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과 법리적으로 뭐래서 성과 내기는 어렵고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는 그림 하나로 자기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카드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정치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욱 대변인. 아까 보면 예의를 갖추면 만나겠다. 이 예의라는 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이런 게 예의일 수도 있지만 발언에 사실 얘기도 이게 예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만난다서 얘기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사투리로 썼던 것이 꼴잡이나 얍실이나 이런 발언은 사실 동네에서 친구끼리 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파트너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정도의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이번에 처음 쓴 건 아니죠. 예.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꼴잡하다, 얍실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가 이 단호하게 그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게 뭐 제가 그 조국 혁신당은 아니지만 아마도 총선 때의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내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조국 대표가 이번 그 총선 이후에 이제 제3당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이 그 구호를 내세웠던 조국 혁신당의 총선 전략과 일맥상통하게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오늘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따로 만나지는 않겠죠. 만나게 된다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겠죠. 아니면 다 같이 함께 만나거나요. 자,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훈 대변인. 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의혹들, 또 조국 대표가 지금 피고인으로서 유죄를 받은 혐의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기가 처음엔 어려웠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는 거 안다. 조국 대표 피의자인 것도 다 안다. 하지만 그래도 만나다. 이게 총선의 어떤 결과에 나타난 함이라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 대표를 대통령께서 만나시긴 만나셔야죠. 대화해야 되고요. 그 대화에는 물론 성역이 없어야 되고 의제에도 제한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투표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법원은 법원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할 거라는 신뢰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야당 대표와의 대화는 필요한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앞서도 봤습니다마는 어떤 사적 복수, 어떤 그 자기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카타르시스 이런 것을 위해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요. 그 대통령과의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대화인지, 공적인 대화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그 야당 대표들과의 폭넓은 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그 의석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 야당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대화를 하는 것이 맞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층 부장님. 그래서 뭐 여기 두 사람 대표 있지만 또 한 명의 대표 있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이번에 화성을 해서 살아서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선거운동하며 어려웠을 때 누구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본인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세 명과 한꺼번에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림이 잘 상상은 좀 안 갑니다. 어떨 걸로 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 대표들과의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성사가 되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의 의석수가 3석 아닙니까? 그럼 개혁신당의 대표도 볼게 될 거면 지금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1석 그리고 비례민주연합에 2석이 합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진보당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 진보당은 지금 대통령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죠. 왜냐하면 그 지금 광성희 의원이 입틀막 사건의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진보당 대표까지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를 보기 위해서는 진보당 대표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제1야당 대표를 봐야 됩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과의 담화를 통해서 그럼 여당 대표는 뭐가 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궁색한 변명이죠. 왜냐하면 여당 대표는 따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를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단순히 지금 야당 대표들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총리 인준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당의 지금 그 전당대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셈법이 지금 이 단순히 야당 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 인준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총리는 장관과 다르게 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빨리 만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 만나시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행보인데 왜 안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영수회담 먼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따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표들도 함께 만날 것이냐 정말 관심이 되는데